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내일 머사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일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0.2% 정도 내렸네요. 코스닥이 0.3% 상승했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349억 매수, 기관용으로 좀 많이 팔았습니다. 4,800억 매도.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둘 다 동반 매도했고요. 외국인 한 700억 정도, 기관이 79억. 코스닥이 동반 매도한 것 치고는 좀 잘 버텨줬고요. 코스피는 기관이 4천억, 4,800억을 매도했는데, 그래도 뭐 지수 크게 빠지지 않고 좀 잘 견딘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3일 상승 이후에 뭐 이 정도 소폭 하락 정도는 뭐 나올 수 있는 하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시장에 큰 악재는 따로 없었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악재들이 이게 표시된 것처럼 WTI가 82달러대에서 이렇게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력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피치 신용평가사가 미국 부채 관련해서 신용 강등 경고했던 것도 여전히 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 실현되니 안 되니는 차후 문제고, 일단은 시장에 약간의 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나라 시장이 거의 뭐 세계 시장을 좀 끌고 간다는 느낌이 납니다. 저희가 다른 시장이 다 빠졌을 때 저희가 상승하고 나면은 밤에 또 유럽하고 미국이 상승하고, 다음날 또 저희 상승하면은 상승하고, 저희가 또 오늘 또 소폭 조정 받았으니까 오늘 밤에 또 미국 유럽이 뭐 소폭 조정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약간 더 앞서가는 느낌이 납니다. 이때 작년 한 10월,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상승할 때, 이때 저희 나라 시장이 거의 뭐 외국 해외 시장 눈치 안 보고 그냥 나 홀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시장도 올라오기는 올라왔으나 저희가 2배 이상 좀 크게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번에도 그런 장이 좀 나와서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좀 문제들이 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엔터 그리고 게임 그리고 전업종이 대부분 다 올랐지만 가장 좀 두드려졌던 게 주말에 그게 넷플릭스에서 새로 방영하게 된 마이네임이 인기가 조금 올라가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일단 상한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이렇게 컨텐츠 관련주들 덱스터부터 뭐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오늘 저희 종목 A 스토리도 좀 많이 올랐죠. 그런 식으로 좀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많이 좋았다. 그리고 게임은 이거 비트코인이 지금 또 다시 상승을 하면서 게임 내에서 코인 연계 게임들이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게임빌이 대표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요. 코스피는 좀 약세장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업종별로도 많이 뭐 좋은 업종은 없었습니다. KEC가 뭐 저번 주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종목 같은데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이게 전력 반도체 관련 이슈로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관련 주들이 조금 급등이 나오는 형국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했고요. 뭐 따로 뭐 특별하게 볼 업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KC 오늘 특이 종목 세 종목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파인 테크닉스. 예전에 이렇게 폴더블 관련 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또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쯤이 매수 적기였으나 일단은 여기를 돌파하는 걸 확인했고, 돌파가 좀 크게 나온 이후에 지금 이틀 동안 또 다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 부품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요. 내장 힌지를 만드는 파인테크닉스도 앞으로 좀 대세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뭐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뭐 수액으로 이렇게 뭐 사셔서 이렇게 한 12,000 후반대 정도에 매도하시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투자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하실 분들은 한 11,000원 정도 근처에서 이렇게 매수하시면 되고요. 손절은 10,000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에 여기 깨지면 손절하는 걸로. 두 번째 종목 코엘 패션입니다. 이 종목은 홈쇼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브랜드 뭐 팬티 뭐 속옷부터 해서 뭐 메이커 이렇게 뭐 다른 그 패션업과 달리 좀 홈쇼핑 위주의 이렇게 좀 오류들을 많이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한 900억 정도 순이익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뭐 1000억, 그래서 한 900억에서 한 1000억 사이는 늘 이렇게 나오는 종목으로 현재 시총이 한 9천억 정도, 그래서 퍼가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래 뭐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자기 가격은 받고 있다. 그 겨울 되면 다시 또 패션 쪽에서는 수익이 올라가죠. 겨울 없이 이렇게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마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코엘 패션도 겨울 패션 업종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박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가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8,000원, 100원 정도 지금 정도의 가격에 사서 아래에는 한 7,500원 정도만 깨지지 않으면은 위에 한 9,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팔면 뭐 괜찮은 수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종목은 T사이언티픽입니다. 이 종목 모바일 커머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실적이 나있는 것은 뭐 크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 종목 가져온 첫 번째 목적은 한 2년 동안에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던 것보다 오늘은 너무 월등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주목받아야 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주가에 이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쭉 급등했다가 또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1년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고점을 오늘 이렇게 돌파를 시도를 했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핵심은 한 3,500원 정도만 지지해주면은 이렇게 다시 반등 나올 때 충분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오늘 뭐 10몇 프로 올랐는데 당장 사는 것보다는 한 2, 3일 정도 지켜보면서 한 3,500원까지 밀리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을 때 이렇게 매수하면은 요런 데서 매수해서 요렇게 한번 도전해보자는 취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관찰을 한 이후에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500원 근처에서 매수해서 손절은 한 3,3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머사지 코너 종목 5종목 리뷰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로는 0.2% 정도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뭐 한 4일 정도 올라왔다가 지금 0.2% 빠진 거라서 뭐 크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또 뭐 상승으로 또 많이 반전됐었죠. 그리고 원전 관료주들이 지금 뭐 다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두산중공업만 조금 빠졌고 대부분 한전 KPS, 한전산업, 한전기술은 오늘 또 2%대, 3%대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진파워도 1.5% 상승 나왔고요. 그래서 원전 관료주들이 아직 그 시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좀 긴 기간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한 3, 4일 정도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이틀 정도 뭐 조정 이후에 다시 또 한 번 더 레벨업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2,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팔 수 있는 룸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뭐 큰 문제 없이 수익 나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 유니드입니다. 이 종목은 3.4% 정도 하락했네요.
제가 이게 손절을 좀 깊이 잡은 이유가 이렇게 분할 매수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13만 원 근처에서 일부 사고, 다음은 또 뭐 12만 5천 원이나 이런 데서 좀 사고, 그 밑에서는 또 한 12만 원대 좀 매수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자. 길게 좀 모아가면은 훨씬 더 유리한 종목으로 이렇게 설명했었는데요. 계속해서 그런 관점은 변한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좀 너무 높은 가격이라서 제가 좀 주저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빠지면 12만 원대까지 빠지면은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 빠지는 동안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올라가면 수익이 좀 금방 나는 종목이 아닌가. 한 3에서 한 6개월, 좀 길게는 한 1년 정도 가져가시면은 새로운 이 주가의 새로운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종목 유니테스트입니다. 이 종목도 뭐 0.5% 정도밖에 안 올랐지만 그래도 무난하다. 여기 중심 가격만 지켜주면은 무난하게 갑니다. 그래서 요 뭐 손절까지는 안 내려갈 거고요. 한 26,000원대 정도만 뭐 가격 유지해 준다면은 여기서 좀 일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종목 A스토리. 오늘 A스토리가 조금 잘 갔죠. 지리산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 날 방영 예정인데, 그래서 오늘 컨텐츠 주들이 오랜만에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다. 뭐 산타클로스 스튜디오 거기가 가장 컸고요. 주말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네임이라는 드라마가 또 넷플릭스에서 히트가 되면서 좀 상한가가 갔습니다. 지리산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방영하게 되면은 어째 될지 모르죠. 일단은 뭐 유세에 나오는 걸로 봤을 땐 지리산 뭐 몇 부작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뭐 편당 뭐 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이러면은 뭐 16부작만 돼도 한 1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면은 지금 4천억대 시총은 너무 좀 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그 물론 예측 사항이라서 뭐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토요일 되기 전까지는 뭐 일단은 상승 분위기가 잡혀져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쯤 되면 뭐 토요일, 일요일 반응에 따라서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뭐 더 큰 상승이 나올지는 그거는 다음 주 돼봐야 아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계속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하지만 뭐 수익이 한 10% 이상 났으면은 뭐 물량을 조금 줄이는 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SL입니다. 이 종목 1.2% 정도 올랐는데요. 그래도 하락하던 거 이제 다시 꺾여 올렸죠, 이렇게. 이 종목도 좀 멀리 가져가면은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합니다. 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분산하고 분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산은 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누어 담는 것, 뭐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마라는 뭐 격언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산으로 나누어 담는 것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뭐 분산에는 자산 분산도 있겠지만 종목 분산도 분산의 일종입니다. 대신 종목이 같은 업종 내에서 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정유업종에서 뭐 금호석유 사고 뭐 다른 것도 뭐 대한유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분산 효과가 안 느껴지죠. 그래서 분산을 하려고 하면은 같은 업종을 피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량주로 분산 투자를 한다 이러면은 업종을 바꿔서 다른 종목으로 뭐 삼성전자, IT 업종을 뭐 일부 사고 뭐 정유화학, 금호석유를 좀 일부 사고 또 나누어 가지고 뭐 원전 관련주인 뭐 서전기전을 산다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뭐 IT가 안 좋을 때는 석유 정유업종이 좀 이끌어져서 올라가고
또 그게 둘 다 안 좋을 때는 뭐 서정기준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분산을 하거나 분할을 한다는 것은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리스크가 커지면은 뭐 수익도 커진다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리스크가 커지면은 손실이 커집니다.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여기다가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익보다는 손실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제대로 된 투자를 했을 때 나오는 거죠. 근데 제대로 된 투자가 잘 안 되는 분한테는 하이 리스크는 노 리턴 내지는 오히려 하이 리스크 하이 리스크죠. 받는 것도 리스크도 크고 받는 돈도 작고 결국은 분산 투자를 하는 목적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주식 내에서 이렇게 뭐 업종별로 분산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산을 이렇게 분산하는 게 조금 더 분산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뭐 일부 한 30% 정도 사고 뭐 채권을 뭐 한 30% 정도 사고 뭐 금 투자를 뭐 한 30% 하고 한 1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산을 해 놓는 게 뭐 안전한 분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렇게 분산을 잘 못하죠. 뭐 예금 그리고 뭐 부동산은 있겠지만 보통 투자라고 하면은 주식을 생각하게 되고 주식 위주로만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분산은 최소한 그래도 업종으로는 나눠서 분산을 해야 된다. 업종 분산 정도는 해주자. 그래서 종목을 내가 고를 때 무작정 이렇게 종목을 골라서 포트에 담는 게 아니라 종목을 이렇게 업종별로 좀 나누어진 종목들을 업종별로 뭐 업종 대표 주도주 정도만 이렇게 담고 또 다른 업종 좀 담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시장 리스크를 좀 줄여보자가 핵심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분할은 뭐냐? 분할은 내가 포트에 담기로 한 종목을 사거나 팔 때 뭐 내가 100을 사기로 했으면은 뭐 10씩 10번을 산다든지 또는 뭐 30%씩 뭐 3번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분할 매매나 매수나 매도를 하는 이유는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은 굳이 분할 매도할 이유가 없겠죠. 이 고점 정확하게 3,545원에 다 팔면 되겠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서 매수한 사람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이 고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부터는 뭐 30%씩 조금씩 팔면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할 효과는 뭐 3등분 분할을 했다 그러면은 이 중간쯤 가격으로 평균이 나눠지기 때문에 뭐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낮은 가격과 높은 가격의 중간 정도의 평균 가격은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다. 매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주식에서 이 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이 저점에 사겠죠. 2,000원에 사겠지만 이 저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요 정도 내려왔으면 여기서는 일부 좀 매수해 볼만 하겠다 해서 매수하고 또 더 빠지면 인해서 또 매수해서 평균 가격을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중심 가격으로. 그러면은 주가가 반등할 때는 이렇게 중심 가격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목적은 고점과 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또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죠. 이 고점 매도 리스크는 내가 최고점에 다 팔 수 없기 때문에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이 중간 고점과 고점 내에서 저점과 고점의 중간 정도에 팔 수 있는
그리고 이 고점에 못 파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점에 팔아야 되는 리스크로 줄이는 거죠. 이게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저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비싸게 살 수 있는 리스크를 한 절반 정도 줄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저점하고 사이 정도로 분할하기 위해서. 근데 이 분할 매수도 마찬가지. 근데 이 저점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기간으로 분할을 해야 되는 게 가격 분할도 중요하지만 기간 분할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주식이든 이렇게 파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저점에 산다고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저점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균 가격이 중간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기간 분할도 해야 되고 가격 분할도 해야 된다. 두 가지 분할을 다 해야지 분할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적립식 펀드를 많이 들었던 이유가 원리는 간단하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매달 한 번씩 여기서 한 번 사고 여기서 한 번 사고 여기서 한 번 사고 이렇게 계속 사다 보면은 일정 금액씩 사다 보면은 결국은 이 평균이 되겠죠. 매수 평균가가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매돈 사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평균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게 되면은 수익이 난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이 좋을 때나 뭐 나쁠 때나 이렇게 언제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된다. 특히 좀 대형 우량주 위주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언제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매달 사신 분은 이렇게 저점에 사가지고 고점 올라갈 때 이렇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 여기서부터 샀다. 최고점부터 만약에 매수하시면 올해 1월부터 매수하셨다. 그러면 여기 사고 또 뭐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계속 낮아지면서 평균 가격도 점점 낮아지지만 위에 때문에 아이가 손실이죠. 아직까지는 계속 손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주가가 형성되다가 위로 또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평균 가격이 요 정도 되니까 고점 8만 원 한 2, 3천 원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으로 바뀌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손실보다는 이렇게 안전하게 그냥 매달 적금 넣듯이 이렇게 매수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사시는 게 매달 뭐 한 15일이면 딱 정해놓고 날짜 정해놓고 가격 상관없이 그 달에 사야 될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치씩만 내가 삼성전자 매수하겠다 정해놓고 매수해 보시면은 아주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적립식으로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은 뭐 삼성전자나 좀 우량주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원히 내려가서 이렇게 주가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주식도 간혹 있습니다. 10년 무조건 다 내려가는 이렇게 뭐 파동 그리면서 내려가겠지만 이렇게 한 10년 이상 계속 내려가서 올라오지 못하는 종목도 가끔 생깁니다. 조선주들이 대표적이죠. 예전에 뭐 고점 대비 지금 한 10분의 1 토막 이후에 지금 바닥에서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뭐 물론 조선주들도 우량주였지만 그래서 시대의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좀 종목 내에 좀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죠. 휴대폰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체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종목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말이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분산 투자와 분할 투자를 해서 좀 리스크를 좀 줄여보자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일 장은
조금 나쁠 것으로 일단 예상되는데요. 또 모르죠. 또 저희 시장이 또 세계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느낌으로 또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하락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